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며 심각한 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절차적 지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3명의 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결정을 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입장을 고수하며 5대3이라는 교착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탄핵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3명일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이는 사법적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9번째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탄핵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 3명은 모두 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 출신 인사로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정형식 재판관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정치적 사건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자주 내놓았고, 조한창 재판관은 강한 보수 성향을 띠며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탄핵을 기각하려는 의도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띤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부각되는데요. 특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이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며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거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헌재의 5대3 구도가 6대3으로 바뀌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9명의 재판관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심각한 선례를 남기게 됐는데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탄핵을 막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거죠.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4월 18일이 되면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총원 6명으로 줄어들고, 이는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18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고집하며 심리를 지연시킨다면 선고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상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방패막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미루거나 기각한다면 이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즉시 탄핵을 인용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적 임명 거부를 철회해야 하는데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조롱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과 헌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방패막이가 될 것인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탄핵 인용과 헌법적 정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헌재 보수재판관 3인 선택해서 3인. 헌재 재판관이 지금 현재 8일인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3분은 이제 보수재판관으로 평가받는단 말이죠. 네. 그 한덕수 기각 과정에서도 밝혀졌죠. 각하들 또 모두 합헌이라고 한 이들 3명. 헌재는 선고 내용과 상관없이 선고 일자를 잡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부동의하면 네. 잡지를 못해요. 예.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임명직 공직자에 불과한 한 사람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 200명 이 탄핵 소추하고 전 국민이 아무리 선거를 기다린다고 외쳐도 계속 지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다들 해석하고 있는데 누가 맡고 있을까? 그러게요. 헌재 소장이 일정을 잡아버리고 그러면 못하겠다는 사람이 드러날 테니 드러나게 하자는 주장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보수재판관 3인 앞에 놓여진 그러면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
하나는 8대0, 7대1 혹은 뭐 6대2 탄핵시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셋이 뭉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개별 의견으로 5대3으로 윤석열을 자기들 손으로 복귀시킨다. 모든 책임을 그 3명이 다 져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자기 인생을 손누리째 그렇게까지 던지냐. 근데 지금 한 사람의 재판관을 고의로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이미 그렇죠. 헌재 8대5. 재판관이 그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헌적 상황에서 한 표로 갈리는 그런 선고 자체가 또 다른 위헌적 논란이 생겨가지고 헌재는 이 경우는 선고를 못할 겁니다. 네.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그럼 변론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평의하자 구명으로. 그럼 시간이 몇 주 더 걸리겠죠. 근데 그 사이 2명이 날아가요. 네. 그러면 2명의 임기를 연장하자. 그러려면은 추가 임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 임명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자. 뭐 이런 식의 꼬리를 무는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예요. 허들이 많네요.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럼 복잡하게 계산할 시간이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이제 4월 18일이니까. 그렇다면 윤석열의 복귀를 막는 방법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4월 18일 전에 실행 가능한 대안은 바로 행정부의 셧다운과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행정부의 셧다운을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복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법적 준비와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 행정부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기각을 막기 위해서는 공석이 될 헌법재판관 자리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빠르게 발의하고 이를 통해 우선 8인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후 빠르게 마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5대3 교착 상태를 해소해야 할 텐데요. 이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빠르게 실행해 저들의 의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의 셧다운과 헌법재판소 임기 자동 연장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윤석열의 복귀를 막는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빠르게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4월 18일 전에 이 대안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상황을 통제할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거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윤석열의 복귀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절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윤석열의 복귀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죠. 행정부와 헌법재판소를 셧다운시키는 것은 단지 한 번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그가 복귀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과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윤석열의 복귀를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떡락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윤석열 복귀만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빨리 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뭔가 이견 충돌이 상당히 많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시간이 점점 늘어질 수 있다.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예. 4월 18일 이후에 선고가 날 수도 있어서 예. 그때는 이제 정족수가 안 되니까 그냥 한독수 대행 체제로 2년 갈 수 있다. 직무정지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만 나오잖아요. 분위기가 묘하다니까요. 아니, 이상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 3월 7일, 3월 8일 석방 이후에 상당히 기류가 난기류에 봉착한 이상해졌어요. 것은 네. 사실이고 저도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내용들이 사실로 지금 확인이 좀 네. 되고 있는 것이고 빠르게 결정한다던 헌법재판소가 심지어 평의마저도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밤을 새워서라도 적극적으로 빠르게 결정하겠다라는 태도는 아닌 것이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쵸. 뭐 이견이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전 국민이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2시간 하면서 선고일은 안 정한다? 그렇게 할 수 예.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
평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누군가 한 명이 아니면은 두세 명이 아직 난 결정 못했다고. 나 이거 혼자 더 검토해보고 생각해봐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국민들이 평의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으면 한두 명이 그러면 우리 그러면 헤어지지 말고 한번 결정할 때까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당신이 뭔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저 진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런 얘기를 치졸해서 옮겨도 예. 되나 싶은데 이제 판사 사회에서는 예. 근데 참 뭐 옮기기도 박은정 의원도 민망한데. 그런 비슷한 예.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판사들은 그렇게 안 본다. 자기들은 워낙 고귀하고 네. 이런 세상 만사에 대해서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아무리 분노하건 뭐 내일이 무슨 날이건 그냥 그 문구 법대로 가지고 한다. 법대로 한다. 근데 그 법대로 하면 괜찮은데 법대로 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문제는.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18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6월 12일설까지 나오는 예. 거고,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도 도냐면 결국 문형배 재판관은 예. 이 사건을 기각으로 결정하고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예. 선고하지 않고 4월 18일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